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례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의 노력을 저 역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문제도 정말 수없이 푸셨을 거고, 기출문제 속에서 반복된 어떤 구조들을 복기해 가면서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느라 열심히 준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눈앞인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전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렵다. 불안정한 정보 속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조언이 무엇일까? 이 지점은 바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라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확신이 있는 선지보다 확신이 없는 선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강령,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표현의 반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해했다는 착각을 넘어서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전장에서 어떤 선지를 읽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험 신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했다라는 감각, 이런 판단은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행동 강령으로 오직 본문과 구조에서 반복 가능한 표현에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지? 어디 본문에서 대응할 지점이 있지? 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이 형식적 구조를 본문에서 반복할 수 있나? 이처럼 정답은 어떻게 보면 반복 가능한 표현과 반복이 되어야 되는 구절, 대응 지점이 명확히 있다는 겁니다. 오답은 봤던 말, 익숙한 말의 낯선 변형으로 제시되죠. 여러분들께서 이거 맞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보면 느낌에 의해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순간 출제자가 노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못 봤던 단어들에 대한 익숙도, 못 봤던 단어에 대한 낯섦에 경계하자. 시험 막판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가장 어렵게 다가오시는 선택지이자 내가 공부를 잘 못했나 라고 하는 순간이, 기억나지 않은 선택들이 꽤나 나올 때, 처음 보는 단어들을 나타날 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제 질문에 나왔지만, 제 질문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선지에서는 정당하다 혹은 포함된다가 등치된다, 이런 식의 단어의 실행을 요구하는 선택지들이 있죠. 시험장에서 이런 선택지를 봤을 때 못 봤던 단어라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표현들이 본문에서 봤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못 봤던 단어지만 봤던 관계, 봤던 구조를 나타낸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선택지들의 특징은 글의 전체적 구조를 요약하고 있는 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못 봤던 단어니까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역시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많은 문장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써놨을까에 대한 선지의 구조적 함정들을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실전에서 선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고의로 설계한 판단을 의도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문장이죠. 앞에는 맞는 말이 있고 뒤에는 틀린 말이 있어서 문장을 빨리 읽으면 틀리게 하는 경우, 두 조건 가운데 무관한 선지를 넣은 경우, 정의와 예외를 혼합해서 이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파악했냐라고 차원을 구획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읽을 때 사고의 흐름의 속도의 기여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말과 뒷말의 어떤 차원의 층위가 같은가, 관계가 지어진 적이 있는가, 전체 구조를 요약해 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선지는 해석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의 B라는 형식들을 강조드린 것은 일상으로 내가 놓칠 수 있는 변수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는 지점과 동일한 지점입니다. 항상 선지가 두 개 남을 때 이런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내가
빨리 읽었던 변수, 빨리 읽었던 표현을 해체하시는 작업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기형 문제에 대한 사고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기는 하나의 제시문이다. 보기형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사고법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선지로 가는 관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큰 실수입니다. 보기는 하나의 제시문입니다. 선지와 마찬가지로 구조화하면서 보기도 읽어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보기형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보기에 함축되어 있는 층위, 차원의 구획이 있는가? 두 번째, 새로운 용어가 제시되는가? 새로운 용어, 즉 개념, 정의가 제시되는가? 세 번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판단 기준을 제시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는 선지를 고르기 위한 근거의 보고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히려 보기를 제대로 분석하면 선지가 쉽게 정오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힌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판단입니다. 없는 말에 대한 확신이죠. 시험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정보들을 볼 때보다 익숙한 단어들로 이런 경우가 잘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거는 제시문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런 지점을 판단할 때 우리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 자체가 언급되지 않은 것인지. 두 번째, 관계 자체가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은 것인지. 세 번째, 같은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술된 경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관계다,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떠올리시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판단 없이 느낌상 없었던 것 같은데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답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없음은 본문에 대한 구조적 탐색 이후에만 선언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형식적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는 것인지 봤던 단어들을 못 봤던 관계로 단어들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의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다. 여섯 번째, 실행형 선지의 실행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선지가 요새 난이도의 증가에 따라 많아지고 있죠. 추상적 개념이나 일반적 진수들이 제시문에서 제시될 때 사례를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꼭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과 조건의 논의의 평면적 변수의 해체를 통해서 정리하고 적용해보자. 선지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결국 선지의 해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원리에 대응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각적으로 어떤 단어의 뉘앙스적인 부분을 찍으면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개념을 적용할 때 차원의 구획이라는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구획을 하는 순간 내가 출제자가 의도했던 어떤 관계들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판단 기준과 나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과정들을 정리해가는 데 있죠. 시험장에서 어차피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제시문 전체가 아니라 시험의 운영면에서의 몇 개의 선지 앞에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해온 훈련을 단 하나의 행동 강력으로 꺼낼 수 있기 위한 지금까지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렸던 질문들, 쟁점들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밀고 가는 힘으로써 어떤 기억이 아니라 태도로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되었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